우리 오랜만에 김동훈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어서 오세요.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김동훈 대리입니다. 오늘부터 오뚜기 네. 하시는 걸로. 오뚜기 네. 김동훈 대리. 네. 가장 네. 또 젊으시고 우리 패널분들 중에 네. 또 패기가 넘치시기 때문에 힘을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네. 지금 몇십 년 살면서 저도 사실 처음 겪는 시장인데 네. 요새 많이 우리가 맞고 일어나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은 7월 달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저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시장 그쵸. 어려움이었었고 네. 이제 저는 겪어보지 못한 2008년 금융위기랑 거의 비견될 정도다. 시장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작가님이 7월 달에 계속 이제 요청을 주셨는데 네. 네. 업무가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급등락 때문에 자주 못 나왔다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장이 무서워서 저희 방송을 약간 지금 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매를 7월에 근데 많이 하셨어요? 뭔가 대응을? 아닙니다. 저는 매매는 많이는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왜 바쁘셨어요? 제 매매가 아니라 이제 저희 고객님이 아, 그러니까 대응하시려고? 제 얘기는 이제 고객분들이 아, 네. 매매를 실제로 사실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네네. 대리님 고객분들은 그럼 어떤 매매를 하셨어요? 좀 반도체를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을 사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이게 사실 고객분들 성향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좀 다르긴 네네. 했었는데요. 네. 반도체에 좀 믿음이 좀 강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손실 감내 능력이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팔지 않으셨던 것 버텼다. 같고요. 오히려 그 더 시장에. 사거나 오히려 아, 더 사시는 버티거나. 분들이 많으셨고 일단은 시장 자체가 급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방어주들, 은행주 이런 금융주들을 좀 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으셨다. 이런 7월 달에는 일단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어주를 매수하셨을 때 남아있는 현금으로 들어가셨을지 아니면은 뭘 팔고 넘어가셨을지 굉장히 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부분들이. 약간 2008년 얘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미국 장기채가 2007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30년. 맞습니다. 이게 근데 뭐 갑자기 튀었다기보다는 스멀스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어제 뉴스로는 뭐 쇼크다 약간 이런 느낌 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올라올 때 뭐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지금 영향을 준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금리, 국채 금리 약간 시장분들 이제 참여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국채 금리가 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냐? 왜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느냐? 약간 근본적인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튼튼하고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라는 것 자체가 무위험 자산으로 사실 시장에서는 좀 분류가 됩니다. 무위험 자산, 네. 우리가 혹은 안전 자산이라고 좀 그렇죠. 부르는.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어제 4.7%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지금 4.69 정도로 조금 소폭 내려왔거든요. 이 무위험 자산 자체가 수익률이 4.7% 준다라는 것 자체를 시장은 굳이 내가 주식시장 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무위험 자산만으로 4.7%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따박. 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 입장에선 굳이 위험 자산을 사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국채 금리가 단기에 이게 단발성으로 튄 건 아닌데 네. 시장 이제 참여자분들은 4.5% 이상, 4.7% 부근을 조금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어제 시장이 일단은 전강후약 시장이 잘 가다가 꺾였고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단기 랠리를 좀 보였던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미국 반도체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코스피 야간 선물도 4%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밤에 증시를 보신 분들이면 이제 오늘 급락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네. 전날에 우리가 좀 밀렸으니까 네. 그렇죠. 초반에는 야간 선물 영향을 받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며 호로록 말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전혀 아니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낙폭이 좀 과대하다고 보고 있는 네. 네. 입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로 코스피가 올랐다가 이게 그럼 빠질 것이냐? 그러면 뭐 이거 단기로 반등할 것이냐? 물론 저희가 뭐 단타를 통해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숫자를 통해서 일단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장표들을 통해서 좋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장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전히 코스피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다. 2020년 이후로 시장은 여전히 최하단선에 머물러 있고 네. 네.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만약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면 저도 이렇게 지금 낙폭이 과도하다. 지금 이거를 매수로 대응할 자리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거를 여기서 팔자리냐 살자리냐 하면 저는 팔자리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확한 표현이 좀 부담스럽지만 숫자적으로 일단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오늘 자료를 기회와 우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기회와 우려. 네, 7월 달이랑 시장이 좀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7월과 성격이. 네, 급등락을 매도 사이드카가 매일매일 일어나던 그때랑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게 많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기회 요인으로 지금 잡아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일단 시장이 7월 달에 급등락이 심했었는데 이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지표가 이 V코스피 지표입니다. 네. 7월 달에 6월 달에 이게 96%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역사상 가장 높았던 수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V코스피 자체가 현재 55, 56 수준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오늘은 한 60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6월 달 이후에 이 7월 달이 저희가 정말 증시도 급등락하면서 V코스피 자체도 급등락을 했던 모습인데 네. 네. 7월 달 지나고 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V코스피 많이 안 오릅니다. 오늘 지금 한 5% 정도? 예, 6% 정도 오르고 있어요. 네. 음. 전보다 확실히 많이 안 오르고 있는 네. 모습이고 이 시장 자체의 성격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랠리가 오고 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성향은 있지만 V코스피가 전처럼 그렇게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혹시 같습니다. 저 V 코스피를 움직이는 가장 큰 여건이나 뭐 영향력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거래대금이랑 거래대금? 복합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직접적으로 V코스피가 어떻게 계산되냐라고 하면 복합적인 지표로 네. 일단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일단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8월 달 들어서 1조 원 밑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가장 높았을 때가 이제 17조 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상장되어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을 다 합친 건데 네. 일단은 이 거래대금 자체가 투자자 예탁금 3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일단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실 수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쪽으로도 온기가 좀 확산이 되고 건강한 순환매 장세로 시장이 좀 돌아왔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을 보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변동성이 네, 그다음. 낮아지고 있다. 물론 네. 여러분 오늘 시장이 아침에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해서 그렇죠. 변동성이 낮아진 뭐가 뭔 낮아져 소리 하는 이렇게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7월에 대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평온했잖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변동성이 많이 낮아지고 대표적인 지수 V코스피 지수의 레벨 자체도 많이 낮아졌다라는 네. 걸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볼까요? 외국인 수급이 있네요. 수급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변동성이 좀 파는데. 일단은 우리 듣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매도를 그렇죠. 하고 있는 네. 모습이긴 한데 변동성이 낮아지자마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래 이게 확실히 시장을 좀 외국인들은 안정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보시면은 왼쪽 차트를 보시면 좀 머리가 아픈데 사실 연초부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한 네. 165조 원 정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165조요? 네. 이 차트를 저도 그리면서 되게 조금 이 정도 소폭 반등으로 이거를 가져오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잠시 했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소폭 올라왔습니다.
8월달 들어서 한 네. 7조 원 정도 일단 순매수로 돌아왔고 이 7조 원 돌아온 게 그래도 가장 연초 들어서는 가장 많이 들어온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우리나라를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사실 말씀하신 대로 1.6조 정도를 이제 팔면서 여기가 좀 꺾였을 것 같은데 순매수를 했을 때 어쨌든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고 네. 장 초반에 사다가 물론 팔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순매수로 끝났거든요. 그쵸. 소폭이지만. 네. 네. 그래서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현재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를 보는 이 시선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국인 매수가 어디로 집중됐는지를 보면은 매수 대금의 한 80% 이상이 저희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S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잖아요. S7, 네. 삼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SK 스퀘어, 네. 삼성 전기. 그렇죠. 삼성물산, 삼성물산. 네 이런 종목들 친구들. 삼양식품. 맞습니다. 걔는 아니에요? 삼양식품은 아닙니다. 왜? 아니 S 보유 종목이지. 아니 S 들어가서 보유 종목이네. 없어요. 진짜 허재. 식품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헤이 외국인 삼양식품도 하나 껴주세요. 아 근데 삼양식품도 네. 좀 이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식품주도 요즘에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달라지고 있다. 아니 근데 저 대리님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이거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거. 지금 뭐 물론 오늘 외국인이 매도 전환한 것도 전환한 건데 사실 우리 그동안 외국인 상반기 내내 팔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팔고 싶지 않을 거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삼전닉스가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가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리밸런싱 때문에 파는 거야라는 얘기를 상반기 내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도 우리 6, 7월 달에 시장이 급락할 때도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직 리밸런싱이 안 끝나서 그런 건가? 아니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났으면은 좀 안 팔 법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저는 사실 변동성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의 네, 변동 우리나라 때문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들어오면서 네. 사실 좀 투기 성향의 시장으로 좀 7월 달에 네. 바뀐 네. 느낌이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내가 일일 대응을 해서 수익률을 기록하기보다는 잠시 시장을 좀 대피하자라는 성향이 좀 저는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그랬던 외국인들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V코스피가 줄어들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캡을 이제는 좀 채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간에 모두 다 같이 네. 영차 이렇게 외치고 계시네요. 영차. 네. 여도운 영차도 지금 예. 댓글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근데 뭐 예전 7월에 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안정화가 돼가는 거는 네. 보여지지만 그렇죠.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장기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은 외국인도 부담을 가질 건데 여기다가 또 반대로 보면은 환율을 지금 하반기 들어서 1,300원대도 예측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러면 또 여건이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약간 좀 기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대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사실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크게 부담이 없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환율 전망을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긴 그렇죠. 하지만 네. 이 현재 환율 레벨 자체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1,300원, 1,400원 초반 요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일단 저는 좀 키 장표라고 보여지는 게 네. 온기 확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이게 연초에 이제 지수 각 섹터의 지수를 100포인트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네. 수익률 상승률을 이제 제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IT 하드웨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여기에 있고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섹터만 가는 거의 나홀로 독주였습니다. 아하. 특정 두세 종목만 가는. 근데 문제가 가면서 다른 섹터들을 다 죽이면서 갔거든요. WI 26개 섹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섹터 이상이 연초부터 수익률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수 자체는 오르고 시장 자체는 너무 좋다. 코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썩 기분이 좋았지 않았던 거는
전자닉스만 가지고 있는 분들만 빼고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내 계좌는 사실 지금 여전히 파란불이고 계좌 수익률은 시장 대비해서 많이 못 오르고 있는데 이 두 개 섹터만 가면서 바이오든 다른 뭐 식품 말씀하신 식품이든 다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다 죽이면서 갔잖아요. 네. 그게 사실 좀 가장 큰 문제였는데 7월 달 이후에 급등락을 거치면서 시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등할 때마다 이 두 개 종목만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 같이 반등을 하거나 전자닉스가 못 갈 때 이 기존에 못 갔던 다른 섹터들이 반등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 반등을 했던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은행 말씀드린 아까 네. 방어주 성격의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장이 7월달 이후에 이 급등락과 일종의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다소 시장이 건강한 순환매 장이 이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것은 에너지가 너무 이제 쏠려서 문제가 생겼던 시장이 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이제는 이제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려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금리입니다. 금리가 사실 4.7%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위험 자산이 4.7%의 연수익률을 준다고 하면 시장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왼쪽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랑 코스피 지수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증시 자체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랑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기존에 제가 과거 것까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과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코스피를 투자를 할 때 미국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꼭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중요한 지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리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변동성이 완화됐고 코스피 레벨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우려 요인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코스피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금리 레벨이 사실 높아진 데 가장 큰 거는 유가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또 주가가 올랐고 지금 네. 85불 이제 넘어가고 있고 그 안팎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랑 이란이 이제 60일 협정 그게 휴전이 이제 MOU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중동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기름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또 시장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이랑 이란이랑 종전을 하면 유가가 잡히고 금리 잡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언제 잡히고 유가는 언제 잡히냐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 다음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차트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비축류 이제 재고를 현황을 좀 지금 뭐 가지고 왔습니다. 최저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재고가 적잖아요. 이게 제가 점선으로 강조를 해서 일단 가지고 왔는데 네. 두 개 다 지금 기존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좀 하단선에 좀 위치를 그러네요.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적으로 재고를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은 원유가 나오니까 네. 기름을 추출을 하거나 다시 중동에서 기름을 사오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재고를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엔 또 이게 또 유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시장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재고를 채워야 된다라는 입장에선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이 더해지고 금리가 올라오고 하면서 최근에 음의 상관관계가 커진 코스피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면 미국이 언제 채울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미국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거를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간선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치 경제학적 그 좀 관점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재고를 채우는 시점을 저는 11월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중간선거 끝나고 네. 그때까지 저는 유가가
85불 선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방 압력을 네, 물론 정부에서 주다가 네. 뭘 풀 거다. 그러면은 그게 풀리면은 국제유가가 좀 더 올라튈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그렇죠. 재고를 이제 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유가랑 금리의 상승 압력은 오히려 지방선거 끝난 중간선거 끝난 이유를 그래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국제 유가나 금리 자체를 미국이 올릴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레벨 자체가 부담이 되고 이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우려 요인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의 기회를 못 잡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소위 저희가 이제 손익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국채 금리랑 유가 레벨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코스피를 팔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손익비가 좋은 것은 오히려 매수나 홀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 사실 좋은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맞습니다. 가장 이제 안 좋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유가 부분이 네. 워낙 강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외국인 수급도 결국에는 금리가 또 부정적으로 되면은 돌아설 거고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빠져나가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확산이 될 거고 온기 확산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온기 확산이 뭐 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안 좋은 금리와 유가가 안정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네. 시장이 계속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이게 올 하반기 내내 금리 유가 상황은 뿅 하고 좋아질 만한 게 없네요. 그렇죠. 계속 체크를 해야 네. 되는 수준인 건 맞고요. 근데 저는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해요? 주식시장은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네. 사실 저희가 좀 원론적인 접근을 좀 하자면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한테 사실 치명적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가 바이오 섹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 알테오는 오르고 올라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가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이게 온전히 정말 시장이 금리에 대한 공포만으로 지금 시장을 팔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도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게요. 근데 바이오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시장에 또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코스닥이랑 바이오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온전히 이거를 금리에 대한 공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는 금리가 오르는데도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크게 실제로 뭐 미국 반도체주들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바이오는 또 바이오테크들은 잘 견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온전히 금리가 공포스럽다면 시장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더 나오는 게 그림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소 이 금리에 대한 공포가 좀 과도하게 작용이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에 대한 지금 투자자들의 이목이 다소 쏠려 있다 보니 금리를 명분으로 해서 시장이 좀 급등락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리 레벨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반도체에 대해나 아니면 코스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사실 순환매 장세라는 걸 아까 잠깐 장표를 보여주셨는데 순환매라 하더라도 지금 선택의 폭이 크진 않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맞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올라가는 날은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쫙 끌고 올라가고 반도체 투톱 떨어질 때 코스닥으로 가는 듯 하다가 코스닥도 힘이 없거든요. 네. 저는 결국에는 이 시장의 온기를 측정하는 거는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달 전만 해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50조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0몇 조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힘은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는데 저는 그게 7월달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꼈었잖아요. 극심한 피로도를 느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탈을 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 투자자 예탁금이랑 말씀하신 거래대금은 시장이 올라오면 다시 올라올 이제 지표들이 시장이 올라오면 다시 뭉친다 돈이.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참고를 해봐야 될 지표긴 하지만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전자닉스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자닉스도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기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닉스뿐만이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이제 이슈로 오르긴 하지만 네. 방산 섹터도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요. 조선 섹터도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금융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이제 증권주들도 실적 좋게 잘 나왔었거든요. 이런 약간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도 덩달아 같이 지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뭐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은 하지만 네. 온기 확산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실적주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좀 포트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관점인데 아 이게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네. 게 삼양식품이랑 이제 식료품 주들도 괜찮은데 이제는요 삼양식품, 농심 이런 친구들은 이 식품 소비재가 아닙니다. 내수 소비재가 아닙니다. 수출주죠. 수출 성장주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장 변동하고 있을 때는 네. 방어주 성격을 많이 이제 띠고 옛날 있더라고요. 식품주에 또 네.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렇게 이제 성격을 지금 띠고 있기도 하고 앞서 이게 좀 이벤트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8월 이제 21일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식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를 왜 가르치시죠? 저 하나도 없다니. 아 그래요. 라면을 좋아해요. 식품투자, 식품투자. 라면을 좋아합니다. 일단은 그 저희 이제 10일 간격으로 이제 수출 수출 데이터. 현황이 네. 나오잖아요. 8월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현황이 이제 21일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최근에 수출 현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이제 삼양식품, 네. 식품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화장품, 화장품. 네, APR, 네. 실리콘2 이런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그 수출액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수출액이라고 하면 또 반도체도 사실 그렇죠. 네, 반도체가 기대할 만한 네. 요인이기 때문에 또 디램 가격도 실제로 지금 현물 가격 많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네. 네, 단기 수익률을 올리기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대리님 모셨지만 저희가 1부 여기서 좀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 대리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낙폭을 좀 시장에 줄여서 또 코스닥은 네. 빨간불로 돌아서서 좀 그러네요. 다행이고요. 다음번에 뵐 때는 지금 그 온기 확산된 쪽이 너무나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부디 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기업 탐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출연하셨을 때 이제 대리님 기업 탐방 요새 많이 다니시는데 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니까 네. 괜찮은 기업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네. 두 가지 기업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먼저 일단 좀 상반기에 좀 꼬였던 수급들이 네. 좀 풀리게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코스닥 기업들도 하나둘씩 제가 뭐 그 작년이나 상반기 그리고 계속해서 법인 만나고 다니면서 네. 했던 기업 중에 괜찮은 기업들, 괜찮다고 판단하는 기업들 한번 좀 소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 시작하기 전에 디스클레이머를 좀 읽을까 네. 하는데 괜찮을까요? 해주시죠. 네, 네. 네. 투자 판단. 네, 그 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그 저는 발표 시점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의 발표는 매수 매도 추천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IR 담당자와의 미팅 후 공개된 정보만으로 토대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 리서치 하우스의 공식적인 의견 아닙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과 해당 법인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해당 법인하고 계속해서 뭐 아까도 발표 전에도 계속 네. 연락하면서 이 맞나요, 틀린가요, 뭐 좀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계속 조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래도 최대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노대리님이 다녀오신 두 곳 첫 번째로는 어디를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 두 가지를 그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먼저 그 처음에는 GC 지놈이라는 회사를 DC 지놈이요. GC 지놈이라고 이렇게 그 한글로 읽으면은 무슨 회사인가, 약간 좀 기분이 나빠질 수 무슨 회사지, 뭐 네. 왜 기분이 예. 아니 C가 들어가고 놈이 놈.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접근성이 조금 좀 필요하다. 네. 네. 근데 이제 GC라고 하면 뭐 주식하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죠. GC라고 하면 그린크로스라 해서 녹십자 계열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지놈이라고 하면 뭐 예전에 뭐 제가 어릴 때는 뭐 게놈 프로젝트다 뭐다 유전자 하는데 얘기할 때. 근데 지놈이 맞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GC 뭐 그린크로스 쪽에서 하는 유전자 관련된 회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테마라는 그 필러로 시작해서 지금 톡신 쪽으로 조금 새롭게 그 턴어라운드를 좀 준비하는 그런 기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먼저 GC 지놈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산모 니프티 검사로 이제 좀 대표되는 유전체 분석. 저도 예. 이제 예. 집에 예. 임산부가 계시기 때문에 예. 니프티 검사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네. 니프티 검사 굉장히 좀 그 아시는 분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산모가 그 2025년 기준으로 한 25만 명 정도 돼요. 오, 네.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니프티 검사가 이제 좀 추정치로는 작년 25년도에 한 7만 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25만 명의 산모 중에서 이제 7만 건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건수가 그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말 뭐랄까 그러니까 그 Q 이제 그 양이 늘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다시 좀 그 저점에서 좀 많이 낳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말씀하시는 출산율,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GC존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그 말하고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네. 그 스탠리 드러켄밀러라고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굉장히 좀 그 주식 투자 그러니까 투자의 드러켄밀러? 기재 네. 그 드러켄밀러가 굉장히 본인의 이제 듀케인 캐피탈에서 가장 많은 이제 그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이 나테라라는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나테라와 정말 이제 그 같은 영역에서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네.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인 드러켄밀러도 주목한 액체 생검 암 진단에서 우리나라에는 GC 지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피어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GC 지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C 지놈. 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피 몇 방울로 예. 암을 찾는데요. 예, 이게 예전에 그 좀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영화? 그 영화 그 테라노스의 봤어요. 그 엘리자베스 홈즈 그 폴라티 입고 여자분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은 사기꾼이잖아요. 예, 그분은 사기꾼이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모든 월가에 이제 그 속았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액체 샘검이라는 이게 그 테라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손가락 끝에 조그만한 뭐 바늘만 찔러서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데이터가 오염되기도 쉽고 네.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사실 실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혈액을 좀 채취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떠다니는 DNA 조각을 읽어서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아가 이제 뭐 어떤 그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성별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인 두 가지 회사를 좀 같이 볼 텐데요. 네. GC 지놈하고 이제 이게 비견되는 글로벌 피어 그룹으로 두 가지 회사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좀 가늠이 가능할 것 네. 같아서요. 그 가던트 헬스라는 기업은 그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가총액 30조 원이 되는 거고요. 그
피 한 방울로 이제 그 한 방울은 조금 되겠지만 그 대장암 대장암을 진단하는 굉장히 가던트 실드라는 굉장히 그 이제 블록버스터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뭐 이 그 가던트 360보다는 가던트 실드 쪽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가던트 실드의 판매량이. 그리고 뭐 주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나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 13F 홀딩스 그 듀케인 캐피탈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캐피탈의 13F 홀딩스에서 가져왔는데 나테라를 이제 16% 비중으로 정말 뭐 2등 뭐 TSMC 뭐 그 2분기 기준입니다. 이거 어우, 그 여기 거의 그 집중 투자인 거예요. 네. 16%면은 진짜 그 이 정도의 뭐 그 미국 시장에서 시총 60조 원이면은 스몰 캡에 가깝죠. 근데 스몰 캡에 가까운 종목을 듀케인 캐피탈에서 이 정도 들고 있다. 보시면은 이 시장은 확실히 돈이 되는 그러니까 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니프티 검사를 이제 캐시카우로 있고 환자 맞춤형으로 안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그나테라라는 회사 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나테라입니다. 네. 그러면은 GC 지놈은 가던텔스 나테라와 직접 비교가 가능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 여유가 좀 네. 그래서 조금 필요한 부분만 또 필요한 컨트롤 부분 해주시죠. 제가 네. 좀 30분이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가던텔스랑 뭐 나테라의 주가 추이는 이렇고요. 1년에 가던텔스 이 정도, 나테라 이 엄청 좋네요. 정도. 네, 그 GC 지놈은 조금 1년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적으로는 못 볼만한 되고.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GC 지놈 같은 경우는 그 태아 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니프티 검사에서 그 점유율이 1위인 회사예요. 네. 그래서 한 35%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속해서 흑자가 나고 있는 분기별로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순연금이 한 400억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네. 야, 바이오테크에서 알짜네요. 재무 상태가 괜찮네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신약 개발보다는 어떻게든 돈이 이제 계속 그 캐시카우가 있는 좀 그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령금이 421억인데 시총이 1,386억이 숫자적으로도 좀 설명이 돼요. 좀 바이오테크 회사치고는. 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좀 이벤트가 좀 몇 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하반기는 그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건강 검진 몰려서 하죠, 우리. 사실 몰려서 하죠. 저도 네. 귀찮아가지고 상반기 때 안 했거든요. 12월 말에 합니다, 저 저는. 맨날 뭐 한 늑장 부리다가 한 10월 달에 하고 그러는데 연말에 몰립니다. 네. 이거 하고요. 그리고 9월 중에 그 니프티가 이제 그 일본 후생성 인증 취득 여부를 9월 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에서 10월 그 미국 췌장암 스크리닝 검사 현지 임상 및 그 성능 테스트 이렇게 그 이제 결과를 받아보게 되면은 그 올해 12월에 췌장암 스크리닝 검사의 그 브레이크스루 뭐 이렇게 뭐 의료기기 제가 그 약어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승인 신청서를 여기서 좋은 결과 나오면은 12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현재로도 돈 잘 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네 하셨는데 요거 잘못 보신 거예요. 이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30대 출산의 시대. 예. 40대도 출산을 하는데 그렇죠. 요즘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집값도 비싸고 뭐 결혼 자금 마련하고 계속해서 사회 진출 연령이 늦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그 이제 있더라도 조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출산 연령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산 연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니프티 검사란 이제 그 결혼이나 출산이 늦어질수록 상당수 산모가 받는 검사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떤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좀 그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받아보는 검사인데 그리고 니프티 검사를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성별을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인들 네.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별은 한 4, 5개월 정도 4개월 지나서 4개월 한 정도. 달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검사를 받고 이 나서. 검사라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한 2주만 1, 할 수 2주 있다고요? 1, 2주 정도 걸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지나서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바로 2주 예. 정도에 바로 알 수 있다. 맞아요. 네. 10주차 때 받아볼 수 있는데 이 리프티 검사를 그때부터 갈 수 있는데 그 리프티 검사를 안 하고 이제 성별을 확인하려면 한 16주차 그렇죠.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초음파로 이래 해서 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육안으로. 네.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죠. 예. 그거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를 초음파로 봐주시거든요. 나중에 예. 생성될 수도 있어요? 생성될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초음파를 보는데 정확하지 않는 거죠. 이제 리프티로 하면은 굉장히 좀 그 정확도가 높고 네. 빠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별을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계속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 보시면은 그 23년도 14,000, 24년도 18,000건, 25년도 25,000건인데 상반기에만 이제 그 작년 그 연한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합계 출산율의 경우에도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예,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중에 그 일본 정부 후생성 인증 취득 가능성.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는 그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뭐 새로운 그리고 또 일본의 이제 그 산모들도 우리나라처럼 조금 출산 연령이 조금 늦은 거니까 예, 그 좀 시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아이캔서치라는 예, 그 암의 신호를 이제 그 좀 찾아주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암을 이제 좀 빠르게 혈액 검사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데 그 미국 암 스크린 시장이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왜냐하면은 그 가던테스라든지 나테라라든지 그 시가총액 뭐 30조 원, 60조 원 이 간게 결국 미국의 암 스크린 시장 때문이거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그 대장암을 지금 가던텔스 쪽에서 하고 있는데 췌장암의 경우에는 그 GC지놈이 그 가던텔스랑 지금 손을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제 FDA 승인이 좀 가시화되고 그러면은 판매나 뭐 유통이나 이런 거는 가던텔스 쪽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타임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GC지놈이 그 도전하는 시장의 가능성은 굉장히 좀 고점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그러면 제테마를 예. 한번 볼까요? 네. 예, 제테마의 경우에는 그 지금 필러 회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 이제 뭐 저는 필러를 맞아본 경우는 없습니다. 그 보톡스를 좀 끼워 팔기로 맞아본 적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뭐 슈링크나 인모드 맞으면은 보톡스도 같이 놔줄까요? 뭐 해가지고 보톡스를 몇 번 그런 맞은 적이 식이군요. 있어요. 대리님 슈링크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예전 해봤는데 안 하면은 또 이제 얼굴이 또 저번에는 또 댓글 읽어보니까 뭐 대리님 아니고 부장님 같던데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네. 그 좀 그런 이제 그 댓글을 읽어보면 네, 아직도 네. 맞을 때가 됐나 싶긴 하죠. 네, 어.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지금은 필러 회사, 그러니까 필러의 매출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 나와요. 그래서 현재는? 예, 그렇죠. 예, 필러가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그 신규 진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새로운 좀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뭐 지금도 돈을 벌긴 하지만 네네. 그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톡신 시장 이쪽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필러만 가지고도 80여 개국의 수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연 매출 500억 규모로 지금 수출이 80여 개국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쟁이 심해지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카드는 그 보툴림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로 알려져 있지만 보톡스는 뭐 엘러간의 그 대표적인 뭐 그런 성분 이름. 그쵸. 예. 상표 이름. 상표 이름이죠. 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보톡스 주사제라고 불리는 거를 이제 톡신 회사로 이제 넘어가려는 지금 상황이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렇게 제테마 더 톡신이라는 이름으로 잘 네.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그 이제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필러를 가지고도 80여 개국으로 이제 그 인허가 밟고 뭐 유통망 뚫고 이렇게 좀 고생을 해보고 인허가를 밟아본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 신규 회사랑은 그 다르기 때문에 필러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예, 필러로 이미 해봤기 때문에 톡신으로도 이제 각국에다 뚫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 세계 톡신 시장 인허가 획득 및 뭐 진출 뭐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그 과거 이제 노하우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대로 이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테마의 비교 대상은 이제 에스테틱 톡신 회사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이제
뭐 휴젤 대표적으로 뭐 메리톡스, 예, 뭐 휴원스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해외로 돌려보자면 엘러간, 엘러간은 이제 에브비의 회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톡심 사업의 핵심은 뭐 균주의 오리지널 리트인데 그 타사 언급은 제가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제테마의 경우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균주의 출처가 클리어하기 때문에 원활한 해외 수출이 기대가 가능하고요. 그 제테마는 유럽 공인기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건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성 걱정이랑 보톡스를 좀 자주 맞는 연예인분들은 예, 그 좀 내성이 생긴대요. 저도 생기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턱 근육이 네. 진짜 발달이 잘 돼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네. 저는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제 2의 힘으로 턱 네. 근육의 힘으로 손가락도 자를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제가 이를 또 악물고 자면은 네. 그 치아 건강이 되게 안 좋으니까 네. 잇몸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맞아라 해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 하는데 저는 왠지 이제 그 꺼려지잖아요. 뭔가를 이제 이물질을 독을 넣는다는 게. 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을 꾸준히 맞다가 어. 최근에는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안 맞고 있어요. 안 맞고 계시다고 네,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마사지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내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셨던 분들은 좀 새롭게 좀 내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는 그쵸. 거죠. 예, 제테마나 뭐 다른 뭐 분들을 다른 걸 예. 돌아가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맞는 걸 찾으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좀 로드맵, 네, 그 이벤트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국가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테마가 봐야 될 포인트는 좀 심플합니다. 그 네. 기존에서 이제 필러로 벌고 있는 돈을 그 향후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톡신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돈들을 이제 그 투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과가 하나둘씩 가시화가 되고 있다. 지금 하나 그 맨 처음에 나온 게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 그래서 품목 허가가 완료되었고 이 그 소식으로 지금 제테마의 그 톡신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9월부터 이제 첫 수출 매출이 찍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회사 말로는. 네. 그리고 터키의 경우에는 그 그 회사랑 소통을 해본 결과 처음에는 태국보다 터키가 좀 더 빨리 뚫릴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조금 살짝 늦어지는데 이마저도 뭐 올해 내 뭐 허가가 뭐 기대된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기대된다는 표현은 그 확정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미인 거고요. 지금 뭔가 절차를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네. 날이는 중이죠. 뭐 다 제출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브라질의 경우에는 그 브라질의 이제 FDA와 이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약처의 그 안비사 GMP 공장이 이렇게 실사를 한번 돌았는데 이마저도 이제 저번 달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통과가 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27년 내에 이제 허가를 이제 태국처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공시예요. 네, 중국 이게 좀 중요한 공시인데 그 8월 10일에 품목 허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동 에스테틱스, 그러니까 제테마를 좀 보신 분들은 네. 이 회사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온대요. 이미 그 계약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미 제테마는 이제 좀 중국의 사전적으로 그 중국 시장이 향후에 뚫릴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네. 미리 부지를 이제 선점을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품목이 허가되고 이제 승인 밟으면은 그때부터 바로 이제 건물 올리고 이제 그 생산을 자체적으로 저 계약이 한 5천억 정도 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10년 네. 동안 장기 계약으로. 예, 그렇죠. 네, 이제 화동 에스테틱스가 10년 동안 사주겠다 이런 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중국이 중요한가를 보면은 2030년까지 3배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인데 현 연간 한 1.5조 되는 시장인데 지금 2030년이 되면은 5조 원 정도 수준의 시장이 된다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허가받은 회사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지금 중국에 하나 있고요. 그 뭐 란조 뭐 인스티튜트 오브 뭐 있고 중국 회사 있고 뭐 엘러간, 입센, 휴젤
그리고 독일의 메르츠, 그리고 크라운랩, 예, 뭐 이거는 뭐 다른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휴온스, 예, 그 이제 거의 뭐 6개에다가 뭐 자국업체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2030년에 5조 원 그러니까 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플레이어가 지금 6-7개밖에 없죠. 네. 예, 그러면은 조금 중국 시장을 좀 빠르게 그 연간 매출이 좀 몇천억 단위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잘만 팔리고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런 것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좀 공부해 볼 만한 회사라고 보고요. 마지막 미국 스테이터스만 보게 되면은 네. 그 25년도에 그 말경에 임상 이상을 마치고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함께 같이 이제 미국 유통망이나 뭐 이런 거를 같이 할 라이센싱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도 뭐 이거는 중국보다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고 있는 중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네. 이 두 기업은 하반기에 이벤트가 많네요. 예. 음. 그렇죠. 그 각 기업별로 그렇게 좀 꼭지를 3가지 꼭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GC 지노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일본 후생성 리프티 검사 이거 한번 그 9월 중에 되는지 보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늦어지는지 아니면은 예상보다 빨리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췌장암 그 미국 FDA 췌장암 이쪽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던텔스가 본격적으로 붙겠죠 이쪽으로. 예. 그리고 흑자, 예, 흑자가 이번 2분기에도 계속 났지만 네, 앞으로도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걸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9월부터 이제 태국에서 첫 수출 매출이 이제 찍히기 이제 그 시작될 걸로 이제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 그 얼마나 찍히면서 계속 이게 올라올 것인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내에 터키 허가가 기다리고 있던 그쪽이 나오는지 그리고 중국 쪽 중국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입장에서는 중국 톡신 쪽에 그 허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업들 중에서 코스닥 탐방 참 자주 많이 다니시는데 네. 기업 2가지 이벤트가 있는 기업 2가지 GC 진홈과 제테마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주가를 상승시킨다 이런 이슈로 오를 거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런 기업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노영래가 간다.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리님. 조국 조국 팔도로 좀 저희가 못 가는 곳 좀 어디 좀 먼 지방이라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기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강소기업들 네.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하반기 또 코스닥 쪽에 있어서 관심도 뜨거워지다 보니까 승강제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관련한 기업들 많이 다니셔서 저희에게 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 이야기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